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그게 가족들의 욕심이라면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저는 20억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해왔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물려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집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 34, 치과의사입니다. 아버지는 종합병원을 운영하시던 내과의사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남에게 휘둘리지 마. 내 실력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치대를 나와 강남에 제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결혼은 사실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이 재미있었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시던 간호사 언니가 중매를 제안했어요. 언니가 말했죠. 서윤 선생님 정말 좋은 분 있어요. 대기업 다니시고 성실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적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언니, 전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언니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한 번만 만나봐요. 그냥 식사만.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의사라는 걸 알고도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자주 병원에 다니세요. 의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말했죠. 저도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환자분들이 웃으며 가실 때 보람을 느끼죠.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을 만났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서윤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빠가 기쁘구나.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혼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20억이 넘는 가격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요. 이건 너희 부부 명의로 해라. 아빠가 딸한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아빠는 혼자 살기 편한 작은 집이 더 좋아. 너는 내 가정 잘 꾸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지훈을 만나 말했어요. 지훈 씨, 우리 집은 제 아버지가 혼수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죠. 서윤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제 병원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요. 우리 평등한 관계로 살아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서윤 씨.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결혼식 2주 전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빌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좁은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왔어요? 어서 와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오셨어요. 그래. 들어와요. 안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집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싱크대 코너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서윤이가 진짜 예쁘네. 사진보다 훨씬 낫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계속 물었어요.
그래, 듣자 하니 치과한다며? 강남에? 네, 작은 치과지만 나름 자리 잡았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와, 대박. 언니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지금 백수인데. 시어머니가 딸을 나무랐죠. 지은아, 괜한 소리 하지 마. 곧 취업할 거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제 직업과 수입에 대해 물었어요. 치과가 요즘 잘 되죠? 환자가 많아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처음엔 관심이려니 했지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네.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를 만나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저야말로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했어? 지훈이 말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인어른께서 시어머니가 기억했다는 듯 말했죠. 아, 맞다. 강남에 아파트 해주신다며? 얼마짜리야? 저는 조금 난처했어요. 그건 조금 사적인 부분이라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남이야? 가족끼리. 얼마야?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20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순간 시댁 식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신우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20억? 시어머니도 놀란 듯 했죠. 어머, 그 정도면 우리 동네 집 10채는 사겠네.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지훈이 너 정말 복 터졌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됐어. 좋은 일이지 뭐. 우리 서윤이가 능력도 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서윤 씨,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셔서.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부모님은 다 그러시잖아요. 지훈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라요. 결혼 후 3개월. 신혼생활은 평온했어요. 지훈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고, 저는 병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고 근처 맛집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문제는 시댁의 연락이 점점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서윤아.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지훈 씨도 잘 있어요.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내가 잇몸이 자꾸 시큰거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세요? 치과 가보셔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병원에 가려고. 며느리 병원이면 좋잖아.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대답했죠. 아, 네. 물론이죠. 언제 편하세요? 시어머니가 바로 말했어요. 내일 가면 안 돼. 시간 좀 비워줘.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죠. 원장님 시어머니시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입니다. 진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진료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치아에 치석이 좀 쌓였네요. 스케일링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이고, 그래? 많이 아프지? 저는 안심시켰어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진료가 끝나고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고마워, 서윤아. 근데 진료비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어머님, 가족인데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윤이 효자네. 그래. 그럼 다음에도 여기 올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주 뒤, 이번엔 시누이 지은이가 왔어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죠. 언니. 나도 스케일링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도 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와. 한 달 뒤엔 시아버지까지 오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나도 이가 좀 안 좋은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자주 오신다는 거였어요. 결혼 6개월째, 시댁 식구들의 병원 방문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잇몸 좀 봐줘. 서윤아, 이가 시린데 치료해줘.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서윤아, 내가 지난번에 치료한 데가 또 아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줘. 시누이는 더 심했어요. 어느 날 불쑥 병원에 나타나서 말했죠. 언니. 나 오늘 미백해줘. 다음 주에 소개팅 있거든. 저는 난처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미백은 보험 안 돼서 비용이 꽤 나와. 지은이가 투정하듯 말했어요. 에이, 언니. 우리 사이에 돈 이야기하기야? 그냥 해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 임플란트 좀 상담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아버님. 상담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꽤 나간다며? 우리 사이니까 좀 싸게 해줄 수 있지? 저는 난처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정기적으로 치아 미백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했죠. 언니. 또 미백할 시간이야. 예약 잡아줘. 한 번은 친구까지 데려왔어요. 언니. 얘는 내 친구인데. 얘도 좀 봐줘. 가족 할인으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지훈이 무심하게 대답했죠. 응? 무슨 일인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일이야?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지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우리 엄마.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응. 이번 달에만 시댁 식구들이 10번 넘게 오셨어. 전부 무료 진료고. 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래도 그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훈아, 나도 사업자야.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임대료 내야 하고, 재료비도 나가. 지훈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알아. 그래도 엄마 체면도 있고. 저는 반문했죠. 체면? 내 일을 가지고 체면 세우는 게 맞는 거야?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가 말했죠. 서윤아. 조금만 참아줘.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저는 답답했어요. 언제 괜찮아져? 지훈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다음 달부터는 가족도 기본 진료비는 받을 거야. 지훈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응. 알았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윤아, 지훈한테 들었어. 저는 당황했죠. 네, 시어머니가 따졌어요. 진료비 받겠다고 했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그게 병원 운영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그렇게 돈 따지고 살면 어떡해? 저는 변명하듯 말했죠. 하지만 어머님,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이해 못하겠어.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인색하게 군이.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 그 말이 점점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가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죄송합니다. 내 출혈이 너무 광범위해서. 장례식장은 아버지의 동료 의사들과 환자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상주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지훈이 다가와 말했어요. 서윤아, 괜찮아? 좀 쉬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지훈아, 장인어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니? 지훈이 난처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그런 얘기. 시어머니가 다그쳤죠. 아니, 궁금해서. 혹시 빚은 없겠지?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아버지의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윤 원장님, 이게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서윤 원장님,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딸인 서윤님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네.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기에는 판교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채와 병원 건물, 그리고 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판교 아파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작년에 새로 분양받으신 아파트인데 올해 입주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고인의 뜻을 잘 받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상속 문제로 주변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훈이 물었어요. 서윤아, 장인어른 유산은 어떻게 됐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아빠가 나한테 다 물려주셨어. 지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뭐가 있는데? 판교 아파트 한 채랑 병원 건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교 아파트? 새 아파트? 응. 올해 입주 예정이래. 지훈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럼 우리 집이 두 채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응. 근데 그 집은 함부로 처분하고 싶지 않아. 지훈이 가볍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전세 놓으면 되잖아. 전세금도 꽤 나올 텐데. 저는 불편했지만 대답했죠.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아버님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좋은데 가셨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죠. 지훈한테 들었는데 아파트 한 채 더 받았다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어머, 그럼 너 완전 부자네. 집이 두 채야? 저는 불편했지만 대답했죠. 어머님, 그건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야, 그럼 우리도 좀 나눠 써야지. 가족인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눠 쓴다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 집은 제 아버지 유산이라서.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죠.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지훈이도 내 남편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튼 나중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끊을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눠 써야지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 판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곳에 아버지 사진과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을 옮겨놨어요. 가끔 주말에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곤 했죠. 어느 주말 오후 판교 아파트에 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네.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죠. 아, 서윤아. 왔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아, 그게 우리 전세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서 말이야. 신우이도 나타나서 말했죠. 언니, 우리 여기 좀 살면 안 돼?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의 짐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삿짐 박스들, 옷가지들, 가전제품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아이고, 서윤아. 우리가 남이야? 내 집이 2채나 있는데 하나쯤 나눠 쓰면 어때? 하지만 여기는 제 아버지.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거. 신우이가 애원하듯 말했죠. 언니,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제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짐을 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저는 분명하게 말했죠. 가족이지만 이건 제 사유재산입니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자유재산. 결혼하고 나서 받은 건데 왜 내 것만 되는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유산까지 공동재산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상속받은 재산은 제 고유재산입니다. 지훈이랑도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아까워할 거야? 저는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서.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너무하다. 우리 정말 갈 데 없다고. 저는 제안했어요. 다른 전세 알아보세요. 제가 보증금 좀 보태드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보증금. 그럴 거면 여기 그냥 살게 해줘.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급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지금 판교 아파트에 와봐. 어머님이. 지훈이 무심하게 물었죠. 응? 우리 엄마 왜?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짐 들여놓으셨어. 여기 살겠다고. 지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 나도 어제 들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뭐, 너도 알고 있었어? 지훈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죠. 응. 엄마가 전세 계약 끝났다고 잠깐만 있게 해달라고 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지훈이 변명했어요. 미안. 근데 잠깐만 있는 건데 뭐. 저는 황당했죠. 잠깐, 짐을 다 들여놨는데 전화 너머로 지훈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말했죠. 서윤아,
우리 엄마 체면도 있고. 조금만 참아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참는 문제가 아니야.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저녁에 가서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저녁에 지훈이랑 같이 이야기하죠. 일단 오늘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뭐? 우리 오늘 여기서 잘 거야. 이미 짐 다 옮겨왔는데. 저는 당황했죠. 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서윤아.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 우리도 갈 데 없어서 이러는 거야. 신우이가 간청했어요. 언니, 제발. 우리 딱 6개월만 있을게. 그동안 새 집 알아볼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짐을 다 들여놓고 6개월만 있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제가 냉혈한이 되는 거였죠.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따졌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지훈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죠. 미안해, 서윤아. 근데 엄마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셔서. 저는 화가 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허락도 없이 짐을 들여놓다니. 지훈이 변명했어요. 알아. 엄마가 좀 성급하신 건 사실이야. 근데 저는 물었죠. 근데 뭐? 지훈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냥 6개월만 참아줘. 그동안 우리 부모님 새 집 알아보실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아달라고? 그전에도 참으라고 했잖아. 병원 일도, 공짜 진료도. 지훈이 당황했어요. 서윤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평생? 지훈이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깟집 하나 잠깐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깟 집? 지훈이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아니라. 너는 집이 2채나 있잖아. 저는 울컥했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집은 우리 아버지가.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또 장인어른 얘기야? 돌아가신 분 이름 들먹이지 좀 마.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라고? 지훈이 당황했어요. 아, 미안. 내가 말실수. 저는 차갑게 말했죠. 아니야. 너 지금 진심이지? 저는 계속 물었어요. 너한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분이야? 유산 물려준 사람? 지훈이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깨달았죠. 맞네. 너도 결국 내 재산만 본 거구나. 지훈이 부인했어요. 서윤아, 진정해.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저는 반문했어요. 내가 왜 화가 나? 지훈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알았어. 6개월이지? 6개월 후에 나가신다는 약속, 문서로 받을게. 지훈이 놀라며 물었죠. 문서? 우리가 남이야? 저는 단호했어요. 그래, 남 같으니까. 계약서 쓰자. 지훈이 화를 냈어요. 미쳤어? 부모님한테 계약서를? 저는 최후 통첩을 했죠. 안 쓰실 거면 당장 나가시라고 해. 지훈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유산을 정리해 주셨던 김동현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 본론을 꺼냈어요. 판교 아파트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그쪽에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분들이 입주하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딸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실례지만 혹시 시댁 쪽에서 입주하신 건가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죠. 네. 어떻게?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고인과 40년 지기였습니다. 고인께서 걱정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요?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죠. 혹시 딸이 결혼 후에 상대 집안에서 재산 문제로 힘들어할까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입주한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지십니다. 변호사님과의 통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저는 판교 아파트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편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서윤아 왔어. 밥은 먹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그래, 들어와. 지은아, 서윤이 왔다. 거실로 들어가니 신우이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이 있던 자리엔 시댁 식구들의 짐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은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은아, 세 분 다 좀 앉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중요한 이야기니까 앉아주세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죠. 이게 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뭐? 임대차 계약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네. 여기 거주하시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입주하신 것은 무단 점유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언니 미쳤어? 우리가 무슨 남이야? 저는 단호했죠. 남은 아니지만 제 사유재산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신우이가 항변했어요. 사유재산. 가족끼리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한서윤. 내가 지금 장사를 하자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장사가 아니라 원칙이에요. 저도 매달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따졌죠.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저는 선택지를 줬어요. 원하시면 계약하시고 아니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저는 대답했죠.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지훈이는 알아? 내가 이러는 거? 네, 지훈이도 알아요? 오늘 저녁에 같이 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좋아. 기다려보자. 우리 아들이 내 편을 들라. 엄마 편을 들라.
저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계약하실지 이사 나가실지 결정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정말 괘씸하구나. 그렇게 문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서윤이가 우릴 내쫓으려 해. 계약서를 내밀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이 저를 돌아봤어요. 지훈이 다그쳤어요. 서윤아, 너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씀드렸어. 계약하시든지 이사 나가시든지.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죠. 미쳤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치지 않았어. 정신 차린 거지. 서윤아, 우리 부모님이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럼 나한테는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좀 과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내 병원을 공짜 진료소로 만들고 내 아버지 유산까지 빼앗으려는데 빼앗는 게 아니라 잠깐 쓰는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잠깐. 언제까지가 잠깐이야? 6개월? 1년? 아니면 평생? 그건 아니고. 당신도 몰라. 당신 부모님이 언제 나갈지. 지훈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부모님 설득할게. 당신이 설득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겠지. 하지만 안 했잖아. 나는 이제 못 참아. 이혼하자. 그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리 끝내자. 서윤아, 진정해. 이혼이 무슨. 나 진정했어. 그 어느 때보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다 돈 때문이지? 네가 돈이 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었으면 당신네 가족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모님은 나를 본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본 거지. 지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 두 채를 사랑한 거지. 아니야. 나는 진짜로 너를. 거짓말. 내가 가난했으면 당신은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알았어. 내일 변호사 선임할게. 이혼 서류 준비하고. 서윤아, 그리고 판교 아파트는 모레까지 비워줘.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회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쳤던 거죠.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지훈도 시댁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없었고 제 고유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판교 아파트는 제가 다시 찾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나간 뒤 청소를 하고 아버지 사진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상도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아빠가 걱정하셨던 일이 현실이 됐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지켰으니까요. 아빠가 평생 모아서 물려주신 것들을 지켰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빠,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내 실력으로 살아라고 하셨는지,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셨는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독립이라는 거.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판교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강남 집은 전세를 놓았고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이혼 후 병원은 더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환자가 늘었어요. 아마 제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였을 거예요. 시댁 눈치 볼 필요도 공짜 진료해줄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직원들도 말했어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활기차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판교 아파트의 불빛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네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제 통장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을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혼수로 시작된 결혼. 기생충처럼 빌붙으려던 시대. 그들 때문에 무너진 결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것을 지켰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